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했던 요란한 소나기는 내리다가 그쳤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8도 등 2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를,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들은 내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정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 내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 후보의 독주로 싱겁게 끝났던 경북도지사 선거가 이번엔 보수 진보 간 맞대결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른 4명의 후보들이 경북 발전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준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해중부선 조기 완성을 통해 경북을 북방 진출 전진기지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또 동해안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해양 자원을 산업화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방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이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 남북 평화의 시대에 북방 경제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북 지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투자 유치 20조 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또 포항 두호와 울진 후포 마리나를 통해 동해안 해양 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쇼핑센터와 리조트, 골프장 등 민간 관광시설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은 다시 더 큰 연구기관 기반을 구축을 해서 새로운 큰 도시로 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해안 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 5만 불 시대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노을 바른미래당 후보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1억 원 무이자 지원, 공장 용지 무상 임대와 기업인 우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주에 면세점과 카지노를 유치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고 포항 경주를 지진 안전도시로 만드는 한편 포스코가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가 나빴을 때는 모르지만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기 무시하고 늘 바뀌는 그런 관행은 우리 지역에서라도 이제는 좀 막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호 정의당 후보는 차별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 수당 도입과 어린이 무상의료 전면 실시, 낙동강 보호 개방 철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기업 갑질과 노조 파괴, 채용 비리 등 3대 노동조폐를 청산하는 한편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와 국립지질방재연구원을 유치하고 또한 경북 동해안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경북도지사 선거전.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워 지지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2명이 합동 공약 발표회를 갖고 포항과 관련한 공약은 여당 국회의원이 보증을 선다고 밝혔습니다.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는 포항 출신의 이철희 표창원 의원과 중진이 송영길, 김진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4명으로 공약 실천단인 약속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위원회는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포항을 방문해 영일만대교 건설 등 민주당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도의원 4선거구 시도의원들이 장량동을 포항의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용선 도의원 후보와 배상신, 김무웅 시의원 후보는 오늘 합동 공약 발표회를 갖고
신도시인 장량동의 도교육청 도서관과 3개 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 CCTV를 확대 설치해 안전 등하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선관위 주관으로 포항문화방송은 내일부터 선거방송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포항문화방송 선거방송 토론회는 내일 밤 11시 10분 울진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6월 1일 밤 11시 15분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6월 4일 밤 11시 10분 포항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선관위 주관 토론회가 모두 38차례 개최됩니다. 경상북도가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해 문자 송출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일선 시군에서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면 도청 해당 과장의 승인 없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문자 발송을 승인하도록 규정을 바꿔 앞으로 재난문자 송출 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에게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하는 장애인은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하루 전까지 영덕군 선관위나 장애인연합회에 신청하면 투표소까지 이동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선관위가 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주 천마총수리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개관도 오는 7, 8월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대수리에 들어간 경주시는 당초 지난달 말쯤 재개관하려 했으나 누수 문제와 지진 대책에 시간이 걸리면서 재개관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천마총 전시관은 1976년부터 공개됐지만 습기가 차고 전시관이 협소해 41년 만에 43억 원을 들여 대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장기면 특산품인 산딸기 축제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장기면 장기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산딸기 즉석 경매와 무료 시식 등 산딸기 홍보와 판매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난 1980년부터 장기면 주민들은 산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400여 농가가 63헥타르에서 산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기 산딸기는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신맛이 강하지 않고 특유의 향과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쓸모가 없게 된 울진군 울진읍 월변지구 철도용지 6만 2천여 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진군은 최근 이 사업이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213억 원을 들여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뒤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대는 당초 동해선 철도 예정지였지만 노선이 바뀌면서 방치된 곳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390가구 규모의 준주거시설과 공동주택, 소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주에서 체리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일로 인기가 높은 경주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새콤한 맛이 강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100여 농가에서 연간 150톤의 체리를 생산하는데 신품종 확대와 명품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